중소기업의 곡소리라. 이제는 팔게 공장뿐.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2년 사이에 중소기업 수출 감소율이 3.2%나 됩니다. 야,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아니 수출이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은요 2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21년에 1155억 달러가 2022년에는요 1145억 달러로 0.9%가 떨어졌고요. 2023년 작년에는요 1118억 달러로 2.3%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떨어진 데다가 2년 새 3.2%라는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37억 달러가 빠진 거죠. 자, 이러면 여러분 중소기업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중소기업은요 내수 중심이 많습니다. 수출보다가. 그런데 내수도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출까지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이제 팔 게 땅하고 공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하고 공장. 공장 건물하고요. 공장 앞에 있는 공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점점 열악화되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수출이 좋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은 좋아지나 싶었는데 전체적으로는요 수출이 줄고요. 또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악재를 겪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2024년 2월에 75.4입니다. 2020년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 4월에 60.4였거든요. 지금 75.4라는 숫자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숫자로 보면 60.6이고요. 75.4니까 지금이 75.4니까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치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2022년 8월에 78.5였거든요. 또 낮다 했을 때가 2023년 1월인데 77.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5.4. 그러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소기업의 상황 지금 열악하다 못해 울부짖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지표들이 계속 쏟아져요. 소비가 좋아지면 좀 낫거든요. 그런데 소비까지 안 좋아지니까 중소기업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요 코로나19의 이후부터 말입니다. 사실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보면 12.3%가 늘어났습니다. 12.3%. 그래서 804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716조 7천억 원이 말입니다. 이게 2021년 10.2% 또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도 7.6%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3년에 4.9% 늘어나서 999조 9천억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1월에는 다시 1001조 4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소기업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돼서 영업이익으로 가지고 이자도 갚고요. 또 직원들 월급을 주고요.
나도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계속 부채만 늘어난다는 것,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현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예, 지금 이자도 엄청납니다. 이자도. 이자 한번 보실래요? 이자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에 예, 이자만 평균입니다. 평균 2억 2,399만 원을 냈습니다. 중소기업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보세요. 예, 3억 1,084만 원입니다. 2022년 3억 1,810만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지요. 4년 새에 38.8%나 늘은 겁니다. 8,696만 원이 늘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거 이자 낼 수 있을까요? 이자가 못 내는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못 내는 중소기업도. 아니 뭐 대출이 많은데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사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이게 이자도 갚고 원금을 갚거든요.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못 갚는 게 지금 충격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2018년 예, 최저임금을 16.4% 올렸을 때 그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올렸을 때는 0.44%였거든요. 그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2023년이 0.48%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예, 이게 이자를 못 내니까 연체가 되는 그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중소기업들은요 솔직히 망연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랐죠. 주 52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적용이 되지요. 중소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국산 저가 파상공세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뒤엎고 있잖아요. 때문에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어렵거니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도요. 판매자야 또 말입니다. 다른 방법에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공장은 이미 망했어요. 공장은 이미 망했는데 이제 이 공장을 팔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직원도 내보냈고 예, 실질적으로 기계도 내다 팔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결국 이 공장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공장이 완전히 닫혀 있잖아요. 완전히 닫혀 있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접근 금지라고 하는 이런 줄선도 쳐져 있을 정도입니다. 뒤쪽에도 봐도 마찬가지죠. 뒤쪽에 건물은 보면 건물은 있지만 이게 이 건물들은 새 건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앞쪽에는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거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현재 말입니다. 내수에 대한 어떤 침체 여기에 대한 타격을 받고요. 수출에 대한 약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자 폭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나 재료비에 대한 부담, 비용 압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은요. 지금 최후의 수단인 공장마저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공장을 팔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정부가 현장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장을 모르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다른 어느 쪽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팡팡 돌아갈 수 있는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관들이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고 아니면 청와대 핵심 권력자든 이게 현장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은요, 죄송하지만 박살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박 그달기로 지금 정책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너져가는 중소기업을 그냥 보고만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고전을 겪고요. 또 중소기업이 이제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이 저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저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부채 폭발이거든요. 기업의 부채가 만만치 않잖아요. 한번 폭발하면 정신없습니다. 저는 그 정신없는 게 현실로 일어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정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그죠? 예. 어쨌든 여러분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오기를 또 한 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